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23번째 시간이고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 긴급 분석 하겠습니다. 뭐 시작에 앞서서 제가 되게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TMI일 수도 있지만 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매년 2월 말에 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생들이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냐, 이걸 이제 국회의원이 서울대 요청을 하고, 그럼 서울대가 이제 자료를 주면 그거를 이제 배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걸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 최상위권 입시 분석을 한번 했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의무는 아니지만 매년 국회의원들이 하더라고요. 서울대 요구를.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에, 그러니까 2024년 2월 말에 그걸 안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뭐 이유는 뭐 그냥 짐작할 수 있겠지만은 선거 관련해 가지고 다들 바쁘신 거 봐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2월 말쯤에 이 202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출신 고교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자료가 없으면 못하죠. 제가 뭐 서울대 요구할 뭐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월 학력평가.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있으니까 3월 학력평가 뭐 나오면 뭐 또 그 이제 뭐 채점 결과 분석 뭐 이런 것들은 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그 2024년 3월 20일인데요. 오늘 14시에 그 정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브리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숫자만 나왔고 그 자세한 내막은 당연히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만은 워낙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증원이 안 되다가 뭐 거의 20년도 더 됐죠,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좀 준비를 뭐 짧게나마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일정은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25학년도 의대 의전원, 이제 전국에는 이 나라에는 전국에 그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총 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개, 차의과학 의학전문대학원, 딱 한 개는 지금도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그리고 나머지 39개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의대고요. 근데 전체 정원은 당연히 의대, 의전원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어차피 의전원이 이제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애들, 우리 학생들, 이제 뭐 학생들도 보시고 이 동영상은 학부모님들도 보시니까요.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학원 정원이 늘어나든지 말든지. 그래서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정확하게 2,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이제 5,058명은 그 정원 내고요. 뭐 아시겠지만 정원 외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의대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정원 외 전형이 그 재국민 전형과 외국인 전형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뭐 다른 것도 뭐 있긴 합니다만, 뭐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라든지. 근데 그거는 정원 이제 사회적 배려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정원 내고요. 그다음에 또 농어촌 같은 경우는 또 정원 외인데, 이 의대 같은 경우는 농어촌을 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 오늘 제가 언급하는 모든 숫자는 정원 내 기준이라는 거. 자, 이제 지역별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여기 보면 이제 표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 표는 그 증원하기 전 기준, 그러니까 옛날 기준, 뭐 작년 기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2024학년도까지. 그 다음에 요 오른쪽 표가 이제 2025학년도 증원한 후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 동영상에 있는 PPT는 그 저희 카페, 저희 학원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뭐 윤도영 이렇게 치면은 카페가 나올 텐데요. 그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PPT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면은 정확한 PPT를 PDF로 변환시켜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색칠이 된 부분인데 요 색칠된 대학들만 이제 증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그대로고요. 이제 서울을 제외한 뭐 인천, 경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지방은 전부 다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995명이었는데 131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21명이 증가한 거죠. 단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차의과학대학원이 40명 이제 증가했는데 요거는 빼고 어차피 차의과학대학원은 대졸자가 가는데요. 대졸자. 우리 애들은 다 고졸이죠. 고졸. 고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차의과학대학원은 이제 완전히 그냥 빼놓고 이제 의대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의대들은 다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 8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8개 대학은 숫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 2개가 있죠. 가천대랑 인하대. 그 다음에 경기도에 2개가 있습니다. 성균관대랑 아주대.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그 인문사회과학 캠퍼스는 서울에 있고요. 그 다음 자연과학 캠퍼스는 수원에 있는데 성균관대 의대도 수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가천대 같은 경우는 원래 40명이었는데 130명이 됐습니다. 무려 90명이 증가했어요. 이 말이 좋아 90명이지 90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게 3배가 된 겁니다. 3배. 40명에서 130명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대학들에 다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바빴습니다. 오늘 전화를 했는데 대학들도 TV 보고 알았대요.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이제 원하는 숫자가는 제출을 했죠. 교육부에. 근데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증원하는 건 2,000명인데 이제 각 대학들이 우리 몇 명 하고 싶어요를 다 합치면 3,401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다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각 대학 입장에서도 우리가 몇 명 원하기는 했는데 이걸 다 해줄까 안 해줄까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뭐 되게 보안을 철저하게 했나 보더라고요. 이 대학 관계자들은 뭐 미리 이렇게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대학들이. 그래서 이게 제가 입학처에 전화를 해봤더니 입학처 직원들도 저희도 130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천대 같은 경우 저희도 130명이 됐다는 거를 그 TV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가천대는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뭐 3배가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성균관대도 40명에서 120명이 됐으니까 무려 3배 된 거죠. 3배. 아주대도 마찬가지로 40명에서 120명, 3배.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는 49명에서 120명 됐으니까 뭐 이건 한 2배 반 정도. 그래서 대학들이 뭐 엄청나게 다 커졌습니다. 뭐 이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조금 역차별을 당한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총 995명에서 1316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여기서는 이제 전체 정원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수시와 정시로 어떻게 나뉠 거냐 이거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럼 이제 그 일정에 대해서도 또 미리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작년 그러니까 2023년 4월 말에 이미 2025학년도 숫자들이 다 나온 상태였습니다. 즉 이 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숫자들이
작년 4월에 나온 거예요. 작년 4월에.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뭐 고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우리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이 네 대학은 뭐 왕창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인원들을 뭐 수시로 어떻게 할 거고 정시로 어떻게 할 거고 이걸 또 정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뭐 이걸 언제까지 정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대교협에 제출을 4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4월 말까지. 4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제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긴 한데, 이 제출을 하면, 대교협에 제출을 하면 대교협에서 그걸 또 심의를 합니다. 물론 뭐 심의에서 뭐, 이건 안 돼!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은, 왜냐면 다 애초에 제출을 할 때 다 이제 대교협이 정한 요건을 다 맞추니까요. 그래서 4월 말에 대교협에 제출을 하면 이제 대교협에서는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빠르면은 뭐 5월 한 중순쯤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발표라는 거는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수정안. 이게 용어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뭐 용어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래서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은 이미 작년 4월 말에 나온 건데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정하기 위해서 각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이 4월 말이고, 그럼 이제 대교협에서 승인을 해주고, 근데 사실 승인은 시한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5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 돼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교육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5월 말에는 무조건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 되는데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수정안은 그 전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5월 중에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되게 급합니다.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이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2025학년도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고3들. 그런데 현재 고2들이 2026학년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수도권만 놓고 보면 가천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는 이번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천대는 이번에도 130명 뽑지만 내년에 또 130명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6학년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재 고2가 대학 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 또 발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발표가 4월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들은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3월 말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증원이 됐는데 이 증원된 게 현재 고3도 증원이지만 현재 고2도 증원이잖아요. 근데 현재 고2 관련된 숫자는 올해 3월 말까지 대교협에 제출을 해야 되고 현재 고3 관련된 숫자는 올해 4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2가 지금 더 빡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바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열흘 동안 뭐 해야 되는 일은 해야겠죠, 그죠? 자, 어쨌든 수도권은 요렇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걸 묶어서 보는 이유는 지역 인재가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다 아실 거고요. 뭐 대학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신대 같은 경우는 76명에서 100명으로 24명 증가했고요. 경상국립대, 이 국립대가 특히 많이 증가했는데 76명에서 200명으로 124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도 더 된 거죠. 그 다음 동아대는 49명에서 100명으로 또 한 2배 됐네요. 그 다음 이제 부산대는 125명에서 200명으로. 울산대는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 됐습니다. 3배. 단 이제 울산대는 국립대는 아닙니다. 사립대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대는 93명에서 100명으로. 인제대가 왜 이렇게 조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신청을 뭐 조금 한 건가, 뭐 내막은 당연히 저도 모르죠. 근데 너무 조금만 증가해가지고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는 459명에서 820명으로 361명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수도권, 제가 앞에서 했던 수도권은 지역인재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부울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까지는 전부 다 지역인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일반, 지역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이란 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쓸 수 있는 거. 이제 지역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거. 물론 부산, 울산, 경남 학생들도 당연히 일반 전형 쓸 수 있습니다. 일반도 쓸 수 있고 지역도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지역을 쓰죠. 왜? 지역이 더 유리하니까.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율을 보면은, 요 오른쪽 표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요 왼쪽 표가 작년에 이랬다는 거죠. 작년에 이랬다. 그 다음에 올해도 증원이 안 됐으면 이제 요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고신대 같은 경우는 일반이랑 지역이랑 반반씩 뽑네요.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는 25에 75. 동아대 같은 경우는 10에 90. 대단하죠. 부산대는 20에 80. 울산대는 60에 40. 뭐 인제대는 뭐 거의 반반. 뭐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적으로는 지역이 42%입니다. 40%. 그러니까 40% 이상 뽑아야 돼요. 40% 이상.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울산대는 딱 40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40보다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40보다 적게 뽑으면 안 된다. 그런데 40보다 많이 뽑는 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증원을 안 했다면은 이제 이 일반이,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합쳐서 일반이 뭐 한 34%, 지역이 한 66%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증원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증원한 숫자를 다시 이제 일반이랑 지역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40%입니다. 왜냐면 법은 바꿔야 되는데 법은 뚝딱뚝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뭐라고 그랬냐? 지역을 60%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강제로는 40%. 그런데 60% 이상 해주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되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해야죠. 60% 이상 교육부가 희망한다고 했으면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각 대학이 모집 인원을 일반과 지역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대충 예상을 해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별표가 적혀 있는, 여기 별 찍혀 있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숫자들은 확실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언제 나온다고요? 아무리 빨라도 5월 중순에 나옵니다. 5월 중순에. 물론 이제 5월 중순에 제대로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부터 5월 중순이면 거의 2달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현재 지역이 60%보다 낮은 대학, 예를 들면 고신대, 고신대, 울산대, 인제대, 이렇게 현재 지역 비율이 60보다 낮으면은 이건 이제 60으로 맞췄고요. 뭐 당연히 60은 할 거니까. 단 현재 60보다 높다. 뭐 예를 들면 경상국립대나 동아대나 부산대는 현재 60보다 높아요. 그럼 이 대학들은 60으로 낮추진 않는단 말이에요. 뭐 그냥 그대로 물론 이제 뭐 동아대는 지금도 90%인데 계속 90으로 할지, 뭐 아니면 한 80 정도 낮출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60으로 낮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정한 게 현재 60보다 낮은 대학은 60으로 올리고 현재 60보다 높은 대학은 그냥 놔뒀어요. 비율 자체를. 그래가지고 정리를 이제 쫙 한 거죠. 단 여기 이제 별표 쳐져 있는 숫자들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는 뭐 한 2달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정리를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일반도 늘어나고 일반 전형도 늘어나고 지역인재 전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역인재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요 제일 밑에 이제 합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459명에서 820명으로 한 361명 증가했는데 일반 전형만 놓고 보면 156에서 228로 한 72명 정도 증가.
그 다음에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303명에서 592명으로 뭐 289명 증가. 거의 2배 가깝게. 요런 식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별표되어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저희 그냥 예상입니다. 예상. 단 또 정리는 좀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으로 가서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351명에서 640명으로 289명 증가했고요. 경북대,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 동국대 와이즈, 영남대 이렇게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는 110명에서 200명으로 거의 2배. 계명대는 76명에서 120명, 한 1.5배. 대구 가톨릭대는 40명에서 80명으로 2배. 동국대 와이즈는 49명에서 120명으로 거의 2배 반. 그 다음에 영남대는 76명에서 120명으로 한 1.5배 이렇게 증가했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역이 60%보다 높은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60%로 제가 맞췄어요. 깔끔하게. 이러면은 이제 일반 전형은 한 88명 증가하는데 지역 인재는 한 200명 정도 증가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89명 증가하지만 이게 대부분 지역 인재로 이제 많이 넘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광주, 전북, 전남. 우리 흔히 이제 전라라고 하죠, 그죠? 호남이 정확히 하면 호남이라고 합니다. 호남. 전체적으로는 이제 485명에서 700명으로 215명 증가했고요. 대학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원광대 같은 경우는 93명에서 150명으로 한 1.5배 정도 됐고요. 전남대는 125명에서 200명으로 역시 한 1.5배. 전북대도 142명에서 200명. 조선대는 125명에서 1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단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전남대와 전북대는 이미 이제 전남대는 80%, 전북대는 한 62% 정도니까 거의 60%에 대충 맞췄고요. 그 다음에 조선대는 딱 60%고 원광대는 지금 반반이라서 이걸 60%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쫙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는 215명 증가하지만 이 중에서 일반 전형은 한 64명, 지역 인재가 한 150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네요. 자, 그 다음에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여기는 대학이 많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건양대, 단국대, 천안,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 총 이제 7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게 단국대, 천안입니다. 이 단국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그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죽전 캠퍼스는 경기도죠. 천안 캠퍼스는 이제 여기 그 충청도고요. 그런데 이게 대학이 캠퍼스가 2개지만은 법적으로는 이제 하나입니다. 법적으로는 하나. 법적으로 하나의 대학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땠느냐 하면은 수도권 대학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인재가 없었습니다. 이 표 보시면, 왼쪽 표 보시면요. 단국대 천안은 이제 40명이었습니다. 원래 모집 인원이. 그런데 전부 다 일반 전형으로 뽑았고, 지역 인재로는 안 뽑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증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증원을 시켜준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 게, 경기도라서 증원을 시켜준 건지, 아니면은, 이 충청도라서 증원을 시켜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역 인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을 계획이냐? 아니랍니다. 이게 증원을 받은 게 이제 어차피 단국대 천안도 당연히 뉴스 보고 알았으니까 근데 3배가 됐단 말이에요. 무려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가 됐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뽑을 생각이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들었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숫자야 당연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단국대 천안도. 그래서 60%까지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대학들 다 60% 할 건데, 그러니까 단국대 천안을 제외한 다른 대학들 다 60% 할 건데 단국대만 안 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나? 왜냐하면 만약에 단국대 천안이 경기도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역 인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인재를 하는 것까지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나 정했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것 뿐이죠.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인재를 하는 걸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충청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역인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지역인재 대상은 이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 있는 학생들일 것이고, 그러면은 나머지 대학들, 뭐 건국대, 글로컬이나 뭐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 전부 다 60% 할 건데 단국대, 천안만 안 하기도 조금 애매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모집 인원은 549명이 늘어났는데 일반 전형이 한 154명, 지역인재 한 395명 정도.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그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입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우리 흔히 말하는 충청권. 여기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최대 수혜자입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늘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지역인재가 3배 이상 됐습니다. 뭐 멋지네요. 왜냐면 애초에 이제 60% 넘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전부 다 60으로 고치는 순간 지역인재가 3배 이상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강원도는 전체 인원은 267명에서 432명으로 165명 늘었고요.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강원도랑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한 100만 명 좀 더 되고 제주도는 한 30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땅은 엄청 넓지만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법적으로 지역 인재가 40%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강원도랑 제주도는 항상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대구, 경북, 호남, 충청, 여기는 전부 다 법적으로 40%인데 강원도랑 제주도는 법적으로 20%였어요.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60%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거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울경, 대구, 경북, 호남, 충청을 60% 해주세요.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강원이랑 제주는 그거의 또 절반인 한 30%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일 뿐이니까 또 제가 교육부에 또 전화를 했죠. 근데 교육부에서는 좀 말을 아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는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몇 %라고 말을 하면 되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 차관님, 교육부 제2차관님께서 60%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강원, 제주도 일괄적으로 60%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애초에 법이 40에 2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강원도랑 제주도는 학생 수에 비해서 의대가 많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 의대가 많아요. 특히 강원도는 인구는 100만 명, 100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의대가 가톨릭 관동대, 강원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 4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데랑 똑같이 비율을 잡아버리면은 학생을 못 뽑습니다. 너무 학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도 보시면은 가톨릭 관동대가 20.4%, 강원대가 36%, 연세대 미래가 24.7, 한림대가 27.6였거든요. 그래서 생각에는 한 30%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법적으로는 20%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30%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일반 전형이 198명에서 302명으로, 그 다음에 지역 인재는 69명에서 한 130명. 이래도 지역 인재만 놓고 거의 2배입니다, 2배.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별표 치는 숫자들은 전부 다 저희 뇌피셜일 뿐이고 정확한 거는 이제 2달 이후에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를 20%만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지금 50%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건 그냥 50%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40명에서 100명 됐으니까, 일반은 20명에서 50명 되는 거고, 지역은 또 20명에서 50명 되는 거고, 뭐, 요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주도도 뭐 40명에서 100명 됐으니까, 뭐, 2.5배 된 거지, 2.5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그 지역별로 각 의대들이 뭐 어떤 식으로 증원이 됐는지를 정리한 거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학생. 자, 일단 수도권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도권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데는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지방의대라 하더라도 일반 전형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 이제 지역인재는 못 쓰죠. 근데 뭐 지방 학생들도 당연히 수도권 의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계산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러프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 학생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원래 쓸 수 있는 게 1945명이었다. 이게 1945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2778명. 그러니까 한 43%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2,000개가 증가했잖아요. 자리가 2,000개가 다 합쳐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 학생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거는 한 830개 정도 증가한 거다. 나머지 뭐 한 1,170개 정도는 어차피 수도권 학생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뭐 이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자, 다음 부산, 울산, 경남 학생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물론 당연히 불경 학생들이 뭐 전국에 있는 의대 다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이면 전국에 있는 의대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다른 지방 의대를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대에서 뭐 서울에 있는 의대를 쓰고 싶다. 그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불경 학생 입장에서 불경 지역 인재를 쓰면 되지. 굳이 뭐 광주, 전북, 전남까지 가서 일반 전형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경 학생 입장만 놓고 보면은 지역 인재가 303명이었는데 592명이 됐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2배 된 겁니다. 2배. 플러스 95%. 그러니까 2배 가기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뭐 교육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지역 인재를 60% 이상 여기까지만 이제 원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지역 인재를 수시로 어떻게 할 거냐, 정시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대학 자료입니다. 대학 자료. 이거는 이제 전혀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 대학들이 이제 뭐 수시로 얼마나 보낼 거, 정시로 얼마나 보낼 거냐, 이거는 뭐 대학 마음이죠. 단 이제 뭐 제가 좀 굳이 좀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지역 인재가 수시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증원되는 거를 전부 다 수시로 보내면은, 만약에 전부 다 수시로 보내면은 너무 내신 컷이 너무 많이 낮아질 위험이 있거든요. 대학 입장에서. 근데 정시로 보내면은 물론 정시 컷도 좀 낮아지겠지만은 수시처럼 많이 낮아지는 않기 때문에 뭐 수시로도 대부분 수시로 가겠지만 정시로도 상당히 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경북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 인재가 183에서 384로 뭐 2배가 넘게 됐습니다. 2배가 넘게. 그 다음에 광주, 전북, 정남 학생 입장에서는 309명에서 460명 됐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 된 건데, 여러분 뭐 왜 이렇게 비율이 낮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지역 인재가 많았어요. 광주, 전북, 전남이면 대구, 경북이랑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은 183명이었어요. 인구는 비슷하다니까요. 대구, 경북이랑, 그러니까 대구랑 경북 합친 거랑 광주, 전북, 전남 다 합친 거랑 인구가 비슷해요. 그런데 대구, 경북은 지역 인재가 183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증원 전에. 근데 광주, 전북, 전남은 증원 전에 이미 309였어요. 원래 의대가 많습니다. 뭐 그런 거니까 뭐 비율로 한 50%만 증가한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다. 아니 보세요. 증원한 이후에도 대구, 경북은 384인데 광주, 전북, 전남은 460이잖아요. 인구만 놓고 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자, 우리 충청도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학생이 보면은
지역 인재가 187이었는데 무려 582로 3배가 됐습니다. 3배. 3배보다도 더 많아졌죠. 대단합니다. 단 정확하게 말하면은 현재 고1, 현재 고2, 현재 고3, 그러니까 현재 고3, 고2, 고1은 고등학교만 나오면 돼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현재 중3부터는 현재 중3, 중2, 중1 뭐 이하 전부 다 초6, 초5, 초4 여기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와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훨씬 이제 그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원도 학생 입장에서는 69명에서 130명으로 거의 뭐 2배 가까이 됐고요. 제주도 학생 입장에서는 20명에서 50명으로 뭐 150%, 2.5배 된 거죠. 그래서 그 호남만 빼고는 뭐 호남은 원래 지역이 이제 많았으니까 호남만 빼고는 다 뭐 2배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중3 학부모님들한테 이 전라도로 이사 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증원되기 전에는 전라도가 압도적으로 지역 인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증원되고 나서는 뭐 꼭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충청도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초6 그 학부모님들, 초6 학부모님들은 뭐 좀 더 이제 구체화가 되고 더 자세한 내막이 나오면은 뭐 제가 또 따로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한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고등학생들, 고3들, 우리 수험생들, 뭐 재수생도 마찬가지고 수험생들이 다 대학 가기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지역별로 좀 나눠 보면은 특히 많이 좋아진 데가 또 있고 조금 좋아진 데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 2달쯤 뒤에 5월 중순쯤 되어서 이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계획 수정안 이 대학마다 다 나올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4학년도에 그 이공계 정원이 한 1,800명 정도 증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2025학년도 올해도 이공계 정원이 또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뭐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2025학년도 설명에는 이미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거기 숫자를 이제 전부 다 바꿔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거는 지금부터 최소 2달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짧지만 간단하게 뭐 제목도 긴급 분석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23번째. 사실은 이제 23번째라고는 하지만 1번부터 22번까지는 전부 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한 거고요. 2024년은 이제 올해가 벌써 3월인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입시 동영상입니다. 뭐 올해 또 열심히 입시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동이었습니다.